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속전속보TV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매일 테슬라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다, 이런 뉴스에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잠깐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면 정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주를 장악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지, 왜 앞으로 10년이 정말 중요한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우리 일상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먼저 테슬라 현재 상황부터 빠르게 짚고 가볼게요. 오늘 기준 테슬라 주가는 475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최고가는 489달러, 최저가는 473달러였어요. 시가총액은 무려 1조 5,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천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여러분, 이 숫자만 보면 그냥 테슬라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닙니다.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전기차 몇 대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거대한 생태계의 한 축이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 때 배달비 3,000원 내잖아요. 근데 그 배달 시스템이 없으면은 치킨집 매출이 반토막 나겠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이스X가 만드는 우주 인프라, 스타링크가 깔아놓는 글로벌 인터넷망,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 회사가 잘 되면은 다른 회사도 시너지가 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주가 몇 달러 올랐다 내렸다보다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미국이 우주를 장악하면 테슬라와 머스크 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타쉽 발사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높이가 무려 122m, 40층 건물 높이의 초대형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은 정말 SF 영화 같아요. 현재까지 스타쉽은 총 11번의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중 6번이 성공적이었고, 특히 주목할 점은 슈퍼헤비 부스터를 발사대에서 직접 포착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은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로켓 한 번 쏘면 그냥 버렸어요. 마치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를 한 번 타고 그냥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스페이스X는 이 로켓을 다시 잡아서 재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스페이스X는 2024년에만 펠컨 9 로켓을 138회 발사했습니다. 이건 역대 최다 기록이에요. 그리고 2025년에는 170회 이상 발사할 예정이라고 해요. 매주 3-4번씩 로켓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 정도 발사 빈도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또 있을까요? 중국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스타링크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타링크는 현재 궤도에 9,357개의 위성이 떠 있습니다. 이 중 9,347개가 정상 작동 중이에요. 전 세계 활성 위성의 약 65%가 스타링크 위성이라는 거 아세요? 압도적인 숫자죠. 가입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2022년 말에 100만 명이었던 가입자가 2024년 9월에 400만 명, 그리고 2025년 12월에는 무려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3년 만에 9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에요. 지구상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인프라입니다. 아마존 정글에서도, 사하라 사막에서도,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도 인터넷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일상에 비유하면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은 반드시 고속도로를 타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에 도로가 깔린 거예요.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거죠. 이건 통신산업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스타링크가 2024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7,27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제 돈도 벌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우주에서 AI를 훈련시킨다라는 개념이에요. 처음 들으면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지금 데이터 센터들은 냉각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물도 엄청나게 쓰고 땅도 비싸고 주민들 민원도 있고요. 근데 우주에선요? 태양광 패널 펼치면은 무제한 전력이 나옵니다. 열은 그냥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면 되니까 냉각 비용이 제로예요. 땅값? 없죠. 허가 절차? 훨씬 단순합니다. 주민 민원? 그런 거 본 거 없어요. 이걸 알바에 비유하면요, 시급 10,000원 받고 일하는데 교통비로 3,000원, 밥값으로 5,000원 나가면은 실질 수입이 2,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재택근무하면 그 비용이 다 없어지는 거죠. 우주 데이터 센터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하드웨어를 우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X밖에 없어요. 누가 AI 모델을 만들까요? 오픈 AI, xAI, 구글, 엔비디아 전부 미국 회사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큰 그림을 보면은 투자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저희 속전속보TV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심층적인 이야기들을 매일 공유하고 있어요. 단순히 오늘 주가 얼마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산업의 흐름과 미래 방향성을 함께 분석하고 토론합니다. 혼자 투자하시면 놓치는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공부하고 정보 나누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 남겨놨으니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이제 조금 더 먼 미래 얘기를 해볼게요. 소행성 채굴입니다. 이게 SF 영화 소재 같죠? 근데 이제 경제성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주에는 지구에서 지금까지 채굴한 것보다 더 많은 백금을 가진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히토류? 중국이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행성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히토류가 있어요. 히토류가 뭐냐면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배터리, 첨단 반도체 전부 히토류가 들어가요. 지금은 중국이 이걸 무기화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히토류 안 팔아 하면은 전 세계 전자제품 산업이 마비되는 거죠. 근데 만약 미국이 소행성에서 히토류를 캐오기 시작하면요. 중국의 그 독점력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건 마치 석유 시대에 중동이 가졌던 힘이 셰일 오일 혁명으로 약해진 것과 비슷해요. 자원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국가의 힘을 결정하는 시대에 무한한 자원이 있는 우주를 누가 먼저 개척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레이스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어요. 달기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 스페이스X가 우주비 행사들의 달 착륙선을 맡았습니다.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유인 달 착륙이 계획되어 있어요. 달기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달에서 우주로 뭔가를 쏘아 올리는 게 지구에서보다 훨씬 쉽습니다. 달을 우주 탐사의 중간 기착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인천공항이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화성은요? 일론 머스크가 수년간 말해온 화성 식민지 계획이 이제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스타쉽이 날고 있잖아요. 머스크는 2026년에 무인 스타쉽을 화성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화성 식민지가 왜 미국 지배력에 중요할까요? 인류 문명의 백업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구에서 핵전쟁이 나든 소행성이 충돌하든 슈퍼 화산이 폭발하든 화성에 인류가 있으면 문명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화성 기지는 미국 기술로 미국 자본으로 건설됩니다. 이건 마치 대항해 시대에 누가 먼저 신대륙을 발견하느냐의 현대판이에요. 그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를 지배했듯이 이번엔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어요. 중국도 우주 강국 아니야?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네, 맞아요. 중국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중국은 최근에야 펠컨 9과 비슷한 재사용 로켓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펠컨 9은 스페이스X에서 이미 구식 기술이에요. 스타쉽이 그걸 대체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우리 위치에 도달할 때쯤이면은 미국은 또 10년 앞서 있을 겁니다. 더 근본적인 차이는 시스템이에요. 미국에는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이 정부 간섭 없이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근데 중국은요? 정부 통제가 심해요. 잭마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알리바바 창업자가 정부 비판했다가 몇 달간 사라졌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부 허락 없이 수천 개의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을까요? 미국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에요.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시장의 힘이 결합된 혁신 생태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 시스템을 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주 개발이 우리 일상과 무슨 상관이야?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오지의 수십억 명에게 인터넷 접근성을 제공해요.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서도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격 의료도 가능해지고요. 우주에서 훈련된 AI는 의학, 재료과학, 에너지 생산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암 치료제 개발이 빨라질 수 있고 새로운 소재가 발견될 수 있죠. 소행성 채굴 기술은 지구에서의 자원 추출을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요. 화성 기지를 위해 개발된 생명 유지 시스템은 지구의 환경 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이걸 아이폰에 비유해 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 때 사람들이 그게 뭐에 쓸모 있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배달앱, 카카오택시, 유튜브 전부 아이폰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우주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바꿀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테슬라로 돌아올게요. 이 모든 이야기가 테슬라 투자자에게 왜 중요할까요? 첫째,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입니다. 테슬라 CEO가 동시에 스페이스X와 xAI도 이끌고 있어요. 이 회사들 사이에 기술과 인재가 공유됩니다. 스페이스X에서 개발된 제조 기술이 테슬라 공장에 적용될 수 있어요. 둘째, 에너지 생태계예요.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에너지 저장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우주 데이터 센터도 결국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어요. 셋째, 장기적 비전입니다.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출렁일 수 있어요. 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요. 근데 20년, 30년 후를 보면요.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우주 문명의 한 축으로서 테슬라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시각이에요.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해요. 다만 단기 주가 변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런 큰 그림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 중국이 추월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GDP 성장률,
제조업 경쟁력, 무역 적자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요. 근데 이건 20세기 기준으로 21세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진짜 게임은 우리 머리 위 300마일, 달까지 24만 마일, 화성까지 1억 4천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타링크로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를 장악하고 스타쉽으로 발사 비용을 혁명적으로 낮추고 있어요. 우주 기반 AI로 무한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고 소행성 채굴로 무한한 자원에 접근하려 하고 있죠. 달기지와 화성 식민지로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열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미국 기업들이 미국 자본으로 미국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우주에서 더 많이 할수록 비용은 낮아지고 혁신은 빨라지니까요.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한번 앞서면은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바라봤는데요. 이런 큰 그림을 보면 단기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심층 분석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장 동향, 업계 뉴스, 그리고 회원분들 간의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하면 훨씬 좋잖아요. 영상 하단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 남겨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속전속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